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광주를 찾은 문화 관련 고위급 인사들은 보다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문화로 융성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웹툰과 유튜브 방송 등 웹 콘텐츠 제작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개막해서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는 8월부터 인상됩니다. 광주시가 5년 만에 공공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농어촌 학교에 신규 교사들만 몰리는 곳이 적지 않아 근무 점수 확대와 재조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아시아 유럽 문화장관 회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문화의 힘으로 지구촌 공동체를 만드는 글로벌 토론회장이 광주에서 마련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44개국 문화부 장차관들이 한국 전통 부채를 손에 들었습니다. 문화의 바람을 일으켜 각국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입니다. 44개국 아시아와 유럽 대표단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7차 아셈 문화장관 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첨단의 ICT와 융합된 문화 콘텐츠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의장국인 우리나라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아셈 회의의 상징 이미지 매듭을 언급하며 다양한 문화가 만나 상상력과 창의성 넘치는 콘텐츠를 탄생시키자고 말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방글라데시 대표의 발표를 시작으로 본 회의를 열고 각국의 문화와 창조 경제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I know that we have already a lot of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Asia in this field, and I am hoping today to discuss very concrete examples of how we can work together. 2박 3일간 광주에서 세계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참가국 수석 대표들의 자취는 동판에 새겨져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 청년들의 문화 교류의 물꼬가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아셈 문화주관의 가장 큰 행사인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인기 제작자들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웹 콘텐츠의 향연이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웹콘 세상에 보여라! 모바일과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되고 공유되는 웹 콘텐츠의 세계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오프라인 세계와 접속했습니다. DJ계의 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와 양띵의 사회로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 대도서관과 데이브 등 국내외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나흘 동안 릴레이 토크와 오픈 스튜디오에서 팬들을 만나 웹 콘텐츠의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의 콘텐츠가 세상에 알려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대중들이 이제 좀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홀로그램 공연 등 웹 콘텐츠 제작 업체들도 체험 부스에 참여해 새로운 기술과 작품을 소개합니다. 구글과 네이버 등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컨퍼런스와 컨설팅 행사에 참여해서 웹 콘텐츠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합니다. 광주에서 웹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미래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를 목표로 하는 광주가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웹 콘텐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확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8월부터 인상됩니다.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성인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 인상되고 청소년은 75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50원씩 오릅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성인은 1,250원으로 현재보다 150원 오르고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지원금으로 매년 9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적자 폭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 학교도 지역에 따라 교사들의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신규 교사들만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 걸맞는 근무 점수 확대와 지역별 점수 재조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이 학교로 발령난 신규 임용교사는 15명. 교사 임용 3년 미만의 교사 수는 전체 교사 수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젊은 교사만의 장점도 분명 있지만 교사 연령대가 크게 낮아지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경영을 하다 보면은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규모가 적은 해남 지역 다른 학교들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 신규 교사들이 배치되다 보니 교무부장을 경력 2, 3년차 교사가 맡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해남 지역 초등학교로 발령난 200여 명의 교사 가운데 70%가 신규 임용 교사입니다. 도시와 도시 인근 지역은 근무 여건이 좋아 교사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남은 도시권에서 멀고 가산점도 적어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꺼리다 보니 결국 신규 교사 위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은 생활 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출퇴근이 안 되고 또 선생님들에게 주는 혜택, 즉 가산점이 낮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 이동 없이 해남에서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단위 교원 임용 제도도 도입됐지만 지원자는 1년에 2~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낭암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로 이사장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전교조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시 교육청이 신규 교사 채용을 위탁하지 않는 학교에는 전교사 채용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위탁 채용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신규 교사를 채용한 사립학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학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굴에 누름꽃 아파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 탄생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아파 박물관은 야생화 산업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액자 속 작품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꽃잎과 식물 줄기가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꽃과 식물을 정성스럽게 말린 뒤 솜씨 좋은 작가들이 누름꽃 아파 작품을 다양한 양식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주변에 볼 수 있는 작약이랄지 여러 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이것이 아파의 장점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파 예술 같습니다. 지리산 자락인 구례에 야생화 아파 전시관이 문을 연 지 15년. 국내 유일의 아파 전시관이 제1종 공립전문박물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야생화 아파 관련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파 예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든든한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 생산품과 예술, 그리고 관광을 함께 융복합시켜 지역 발전을 이끄는 6차 산업화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아파를 연구하고 교육적인 자료와 그리고 관광 상품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활용한 향수와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을 개발하고 전국 규모의 아파 대전을 여는 등 남도의 작은 고장 구례군이 야생화 아파 예술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31만 7천여 대) 광주와 전남에 등록된 화물 차량의 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출고된 지 10년이 넘는 노후 화물 차량이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노후 화물 차량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의무적으로 폐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택시와 같은 영업용 승용차는 10년, 영업용 승합차는 12년 6개월 안에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화물차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 부양과 규제 개혁을 이후로 차량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출고가 된 지 10년이 넘어도 별다른 제약 없이 도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화물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서너 배에서 수십 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 차량 부품의 부식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 때문에 차량 제한을 부활시키기 어렵다면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정비 점검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폐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한우 번시구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경매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평 우시장 번시구 경매장에서 숫송아지와 묶여 함께 경매에 나온 암소 한 마리 가격이 1,049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시세보다 100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우 가격의 전망치가 되는 생후 7개월령 숫송아지 가격은 지난 5월 기준 394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5.6% 높아졌습니다. 광주 MBC가 5.18 제36주년을 맞아 기획보도한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보도부문 기획보도상에 선정됐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광주 MBC 김철원, 김영범 기자가 주재한 이번 기획보도가 방치됐던 광주 희생자들의 흔적과 기록을 찾아내서 80년 5월 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적인 사건임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중국 문화부 관계자들이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선생 생가를 찾아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화부 차관격인 중국 문화부 정의 부부장은 정일성 선생은 광주시의 자랑이자 중국의 자랑이라며 정일성 선생의 생가는 한중 양국 친선교류의 좋은 사적지가 되고 있고 이번 문화장관 회의로 광주가 문화교류의 중요한 도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광주에서 관광업계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나셈 문화장관 회의 기간에 맞춰 마련돼서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업계와 학계, 중앙과 지역이 서로 경계를 넘어 관광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대회 사무총장에 조영택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조 전 의원의 신상 명세와 관련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의원은 정부와 국회 등에서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은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어서 정부의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로 재편된 광주시의회 12년 만에 교섭단체가 등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원내대표로 김보현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택 의원을 선출한 뒤 의회 사무국에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 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2명은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